여러분 밤새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뉴스파이터에서는요, 강원도 속초 고성 산불 얘기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요,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이 밤사이에 피해가 확산이 됐습니다. 동이 트면서 헬기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장 지휘소가 마련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주민자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산불의 확산은 잦아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 상황실에도 긴박하게 진화 작업 진행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오전 8시 15분 기준으로 고성과 속초의 산불 주불 진화가 완료됐고 잔불 정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인제의 경우 산불의 길이가 2km에 달하고 또 산불이 급경사지대가 많아서 진화율이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릉 동해의 진화율은 20%로 특히 동해시 방향으로 산불이 확산할 위험이 있어 고성 속초 지역에 헬기들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안타까운 게 배준우 기자,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 6시 기준으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초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었는데 이 중 1명은 강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민이 3,600여 명에 달하고 주택 400여 채가 전소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는 상황입니다. 산림 피해는 임야 250헥타르로 축구장 약 350개 넓이에 달합니다. 밤사이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나 피해 집계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되는 건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화재 진압이 될지가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다행히 날이 밝으면서 소방 헬기들이 투입돼 본격적인 산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산림청과 군 소방에 가용한 헬기들을 모두 동원해 60여 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바람도 어제보다는 많이 잦아들어서 산불 진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주불이 진압되면 잔불 정리를 하기 위해 군 장병 5천여 명을 포함한 10,000명의 인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방 차량도 전국에서 870여 대가 투입됐고 소방 공무원도 3천여 명이 동원돼 단일 화재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산불 상황실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고성에서 시작된 이번 화재는요, 속초에서는 아찔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한때 속초 시내까지 불길이 번졌고 기숙사의 학생들도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전해주시죠. 네, 속초 장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까맣게 탄 나무와 집들이 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젯밤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이곳 속초까지 화마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속초에서만 건물 26동이 불에 탔고 도내에서 모두 300여 동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때 불길이 고등학교 기숙사까지 넘어와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급히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속초 주민 1,200여 명은 초등학교와 체육관 등에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요. 주민들은 날이 밝으면서 대부분 귀가했습니다. 본격적인 진화 작업은 날이 밝으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45대를 포함해 각지에서 14,000여 명이 동원돼 불길과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교육청은 52곳에 이르는 산불 피해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속초 장사동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고성과 속초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화 작업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현 기자, 지금 앞서도 취재 기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피해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앞서 지금 기자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네. 사망자가 일단 1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부상자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불이 물론 지금 큰 불은 잡혔는데요. 네. 아직 잔불 진화 작업이라든지 조금 더 부상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이 화재 소식이 들렸을 때만 해도 이게 빠르게 진압이 되지 않겠느냐, 화재가 진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가 있을까요?
역시나 그 바람 때문이었는데요. 아. 그 순간 풍속이요. 20에서 초속 20에서 30m까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태풍에 준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일단 이 나무를 타고 해서 이 불이 계속해서 크게 번져 나갔고요. 네네. 그리고 대기가 또 건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산불 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네. 어려움을 애를 겪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영동 지역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MBN을 비롯한 방송사들을 통해서 속보를 접하시겠지만 고성과 속초뿐만 아니라 강릉과 동해 지역에서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지금 영동 지역이 마비 상태다. 지금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곳곳에 지금 속초부터 시작돼서요. 고성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속초까지 번졌고요. 동해와 강릉에서도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고성에서 이 화재가 일어난 그 원인이 혹시 밝혀졌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원인은 발표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네. 조심스럽게 그 발전기 계량기 쪽에서 폭파가 있었다. 그 이제 폭파로 인해서 인근으로 산불로 해서 크게 번졌다라는 네. 지금 원인이 지금 계속해서 네.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식적인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뭐 단정하기 이릅니다만 고성군 토성면에 원암리가 있습니다. 거기 한 주유소 맞은편의 변압기에서 이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일어났다. 이걸로 이 지금 산불의 원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원인도 원인이지만 지금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 작업과 그리고 불길이 더는 특히 도심 지역으로요. 확산되는 걸 막는 게 지금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원인은 또 밝혀야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소방당국과 지금 군당국까지 대대적인 진화 작업을 나서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진화에 동원된 장비만 해도 지금 대규모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산림청 등 소방 헬기가 21대가 지금 투입이 됐고요. 국방부에서도 오늘 날이 밝은 이후에 30대가 넘는 헬기를 또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군 장병도 지금 16,500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네. 계속해서 지금 산불 진화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특이한 거는 전투 식량 6,800명분 지금 대피해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분들을 위한 전투 식량도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화마가 쓸고 간 곳에 곳곳의 흔적을 보시면요. 지금 검게 그을린 그런 흔적밖에 없고요. 그리고 연기가 타다 남은 이제 그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지금 4,000명 정도 되는 주민분들이 지금 대피소로 이동하셨다. 지금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 상황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000명이 넘는 그 주민들이 인근의 체육관이라든지 학교 등지로 일단 긴급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그 기자 중계에서도 나왔지만 네. 그 주택도 굉장히 많이 소실이 됐거든요. 네. 불에 탔기 때문에 이 많은 주민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일단 가까운 공공 건물로 안전하게 대피를 해 있는 것으로 네.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도심이 아니라 저렇게 외곽 지역에 계신 이 주택가도 저렇게 화재,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로 불길이 번졌고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속초에서는요, 더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속초의 교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는요, 그 산불이 그 불길이 아파트 정말 근접한 곳까지 들이닥쳐서 주민분들이 밤새 혼비백산하면서 대피를 했다. 지금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밤새도록 사실 저희 MBN 그 보도국으로도 이 제보 영상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이 불길이 거셌고 아주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파트까지 이제 찾아온 불길을 피해서 혼비백산 도망가면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걱정되는 건요. 저희가 기상센터를 통해서 현지의 오늘 기상 상태가 어떤지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체크를 해봤는데요. 현재 고성군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오후 정도, 낮 12시 정도가 되면은 강풍 경보가 해제가 되겠지만 보세요. 12시까지 아직 한 2시간 반 정도 더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풍 때문에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불길 확산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진화 작업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시 주민분들이 얼마나 놀라셨을 거예요. 지역민분들을 좀 연결해서 현지 상황 그리고 현지 분위기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속초의 고성지역위원장이신 이동기 위원장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글쎄요, 이런 질문이 참 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밤새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요. 네.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이맘때면 바람이 워낙에 많이 불어서 네. 지난 96년 고성 산불도 그렇고 또 2005년 낙산사를 전소시켰던 그 산불도 있었지만 그렇죠. 네. 이번 산불은 정말 저희가 눈앞에서 목도했던 산불이라 네. 예, 그 마을 주민들이 4,000명 이상이 또 재난을 피해서 지금 네. 하는 상황이라서 정말 저희들이 눈앞에서 이 산불을 불길을 보는 상황이라 너무 놀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건 이제 주민분들 한 4천여 분이 이제 대피를 하셨는데, 긴급 대피하셨는데, 특히 네네. 노약자분들도 이제 걱정 많이도 겁에 질리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노약자분들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어제 이제 7시 발화를 시작으로 해서 워낙에 큰 바람이라 14시간에 아주 그냥 불길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먼저서 고향의 가족들이나 또 그 불길 주변의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피하고 또 걱정하는 분들도 멀리 가실 분들이 전화 오는 네. 그런 걱정의 또 소리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 이 위원장님도 이제 그 대피소 상황을 이제 지켜보셨겠지만 현지에서 지금 정부 측의 대응이랄까요? 지금 어떻게 혹시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해가 뜨자마자 일출 시간 6시 8분에 헬기가 한 25대 가량이 지금도 하늘 위에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축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소방대원 또 산업 진화 인력 모두가 현재 잔불 정리라든가 이런 진화에 나서고 있고, 지금 10시에 아마 과학수사대, 또 고성소방서, 또 전기안전공사 등이 이제 합동 현장 감식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동기 위원장님도 아마 주민분들 많이 걱정하실 텐데 계속해서 주민분들 좀 안전 그리고 심적으로 동요가 없도록 많은 좀 도움을 주시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연장현 기자, 지금 다행히 물론 이제 이 역할 분담을 해서 이 화재 진화하는 소방 인력은 소방 인력대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이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불길을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굉장히 많이 놀라셨기 때문에 이 정신적 외상이라든지 추후에 또 생겨날 수 있는 2차 피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네요. 산업자원부 얘기가 애초에 언론 보도로는 고성군 토성면의 한 주유소 맞은편 도로변 변압기에서 이 불꽃이 튀면서 불이 야산으로 옮겨 붙은 거 아니냐 이런 추정,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변압기가 아닌 주유소 개폐기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일단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인은 밝혔고 이 원인에 대한 책임은 또 나중에 이제 추후에 물어야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화 그리고 강풍이 지금 이 영동 지역에는 불고 있습니다. 이 강풍을 따라 계속 남쪽으로 지금 불길이 확산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산되는 걸 막는 게 지금은 제일 급선무고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보니까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소방인력, 군경까지 다 동원됐습니다만 불길은 현재
진화율이 고성 같은 경우는 뭐 50%다. 인제가 50%다. 그리고 고성의 산불은 주된 그 화재는 진화가 됐는데 인제 지역은 50%, 지금 60%까지 나오네요. 고성 산불 60% 진화. 하지만 아직은 연장현 기자, 아직은 안심하게 이런 상태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인 저 60%라는 수치는 전체적인 지금 수치를 그렇죠. 말하는 네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성, 속초 주변은 거의 다 지금 주불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인제는 아직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네. 강릉 같은 경우 좀 더 떨어져 있는 강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 정도 수준의 주불 진화가 된 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불이요, 산불이 속초까지 밤새 번졌고, 그리고 이걸 긴급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심야에 긴급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책회의를 주재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리고 더는 이 불길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을 것을 최일선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속초 지역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속초 지역도 저 불길이 한때 도심 아파트 지역 코앞까지 들이닥치면서 정말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속초에 계신 주민분 연결해서 현장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관 속초 대게마을 대표님 혹시 연결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 예, 지금 예. 밤새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지금 맞습니다. 혹시 피해 상황 혹시 어떻습니까? 들으시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정신이 없고요. 네. 완전히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네. 지금 최 대표님 말씀처럼 언론들도 지금 예, 영동 지역, 특히 고성과 속초 지역 중심으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주변 이 속초 하면은 또 관광지다 보니까 인근에 예. 숙박업소 또 관광객도 있고 많이 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요. 그 고성에서 속초 들어오는 주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도 중간에 영남교에서 버스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성에서 그 캔시더 리조트라고 네. 학생들이 수학여행 와 있었는데 네. 차량이 이제 정체가 되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걸어서 대피하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최 대표님도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지금 위치 혹시 가게 위치에 있는 데가 혹시 항구 근처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여기 장사동의 장상 바로 앞에 소재하고 있고요. 예. 혹시 어제 네네. 저희 가게 한 100m 인근까지 아이고. 불길이 와가지고 횟집도 지금 전소된 부분이 있고요. 아하. 그 속초고등학교 기숙사에 불났었는데 네. 거기하고 저희 가게도 한 100m 이내에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이 속초 고성 산불 소식에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전화도 연결하고 또 확인하느라 많은 또 걱정도 하실 텐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곳 인근에 그 통신 설비까지 화재가 나서 지금 일부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이?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금 통화가 좀 안 되는 거로 저희가 어제도 그런가요? 네. 아는 지인 통화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전화가 불통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더더욱 친인척분들이나 그곳에 지인분들을 두신 분들은 혹시라도 통화가 안 되거나 하면 또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강풍이 오늘 정오까지 예상이 된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오늘 기상예보가 강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라는데 실제 최 대표님이 느끼실 때 체감하는 그 바람의 세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갑자기 바람이 몰아칠 때는 사람이 걸어다니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바람이 상당히 강해서 지금 현장에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얘기를 들어봐도 진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요. 계속해서 혹시라도 최 대표님 통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최 대표님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도 상당한
이 심각함 속에 비상체제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전 기자 전해주시죠. 청와대는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산불 진화 작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관리센터는 전 직원이 비상대기하면서 상황을 모니터링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식목일 행사를 취소하고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전 중으로 브리핑을 열고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산골짜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일일이 확인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산불이 북쪽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측과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이번 산불뿐만 아니라 강원도 동해안은 이맘때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1998년 이후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태운 대형 산불은 동해안에서만 무려 21건이나 됩니다. 보도의 장명훈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지난 2005년 4월에 발생한 양양 산불은 천년고찰 낙산사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당시 10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모두 불탔고 문화재 소실을 포함해 모두 39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2000년에 발생한 고성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2만 3천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대형 산불이 유난히 자주 발생합니다. 재작년 삼척시에서 난 산불은 산림 765헥타르를 태웠고 작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200여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실제 1998년 이후 강원도 내에서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 피해를 입힌 23건의 대형 산불 중 동해안에서만 2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봄철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고온 건조하고 빠른 바람이 동해안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산불 역시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고성 속초 산불 소식은요, 저희가 뉴스파이터 말미에 다시 한번 추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요.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이 밤사이에 피해가 확산이 됐습니다. 동이 트면서 헬기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장 지휘소가 마련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주민자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산불의 확산은 잦아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 상황실에도 긴박하게 진화 작업 진행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오전 8시 15분 기준으로 고성과 속초의 산불 주불 진화가 완료됐고 잔불 정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인제의 경우 산불의 길이가 2km에 달하고 또 산불이 급경사지대가 많아서 진화율이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릉 동해의 진화율은 20%로 특히 동해시 방향으로 산불이 확산할 위험이 있어 고성 속초 지역에 헬기들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안타까운 게 배준우 기자,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 6시 기준으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초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었는데 이 중 1명은 강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민이 3,600여 명에 달하고 주택 400여 채가 전소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는 상황입니다. 산림 피해는 임야 250헥타르로 축구장 약 350개 넓이에 달합니다. 밤사이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나 피해 집계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되는 건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화재 진압이 될지가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다행히 날이 밝으면서 소방 헬기들이 투입돼 본격적인 산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산림청과 군 소방에 가용한 헬기들을 모두 동원해 60여 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바람도 어제보다는 많이 잦아들어서 산불 진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주불이 진화되면 잔불 정리를 하기 위해 군 장병 5천여 명을 포함한 10,000명의 인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방 차량도 전국에서 870여 대가 투입됐고 소방 공무원도 3천여 명이 동원돼 단일 화재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산불 상황실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고성에서 시작된 이번 화재는요, 속초에서는 아찔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한때 속초 시내까지 불길이 번졌고 기숙사의 학생들도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전해주시죠. 네, 속초 장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까맣게 탄 나무와 집들이 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젯밤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이곳 속초까지 화마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속초에서만 건물 26동이 불에 탔고 도내에서 모두 300여 동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때 불길이 고등학교 기숙사까지 넘어와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급히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속초 주민 1,200여 명은 초등학교와 체육관 등에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요. 주민들은 날이 밝으면서 대부분 귀가했습니다. 본격적인 진화 작업은 날이 밝으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45대를 포함해 각지에서 14,000여 명이 동원돼 불길과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교육청은 52곳에 이르는 산불 피해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속초 장사동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참 절친 노트가 아니라 그냥 데스노트인가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매년 봄이 되면 들려오는 노래가 있죠. 봄봄봄 봄이 왔네요. 예, 네. 이 노래의 주인공 로이킴 씨가 노래 이제, 잘하시네요. 예, 문제가 되는데요. 네. 사실 이 정준영 씨가 구속이 됐을 때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멤버가 누구냐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궁금했죠, 진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김 씨였고요. 네. 또 거기에 필명이 뭐였냐면 로이 김 씨였어요. 아하. 그러면 로이 김 씨가 과연 누구냐? 아하.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다 나왔네요. 근데 수사기관은 이제 로이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 로이킴 씨가 어떤 인물이냐면 2012년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200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한 사람이고요. 그때 정준영 씨가 3위를 했어요. 그래서 정준영 씨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경찰이 로이킴 씨한테 이제 한국에 빨리 출석을 해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한 상황입니다. 네. 로이킴을 아끼는 분들, 좋아하는 팬분들은 설마 했는데요. 참고인 신분이라고 나왔던 보도가 하루 만에 지금 피의자로, 그것도 단톡방 음란물 공유 피의자로 유포 혐의에 사실은 공유 차원이 아니라 유포했다는 거예요. 공유라는 것은 그냥 그거 올라온 걸 봤다는 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음란물 유포 퍼뜨렸다는 거예요. 혐의로 입건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하루 만에 전환이 됐습니까?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대체 그럼 어떤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걸까요? 일단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준 건 사진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음란물이라는 거는 확인해주고 있어요. 아하. 근데 어떤 형태인지는 본인이 촬영한 건지 아니면 어디서 퍼온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와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해서 아직 그걸 유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하. 그래서 현재 지금 단톡방 멤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 10명 정도 알려져 있어요. 네. 연예인 9명에 모델 1명 정도인데 참고인 신분 조사가 끝난 사람들은 참고인 신분 조사가 끝났고요. 네. 또 어떤 사람들 일부는 부르지 않겠다,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개탄스러운 게요. 한때는 정말 최근까지도 팬들의 사랑을 먹고 그걸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가수, 모델까지도 끼어 있어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로이킴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없다면서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로이킴은 현재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국내에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요. 네. 어제 소속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이 학기 중이라서 언제 들어올지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아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데 네. 이 본인과는 달리 로이킴의 아버지가 어허. 사과를 했다. 이러한 글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로이킴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은 현재 모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데 그래요? 그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로이킴의 아버지가 강의 시간 중에 학생들 앞에서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더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은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고 수업을 사실은 안 하고 휴강을 하고 싶지만 내년이 정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로이킴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과가 아버지까지도 사과를 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구나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얼핏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부자가 예전에 찍었던 그 어릴 적 사진까지 하면서 부자지간의 돈독한 정, 부자간의 정도 뭐 이 방송에서 과시하고 막 그랬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 입장, 로이킴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억장이 무너지고 지금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그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걸 봤을 때 그 심경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서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말한다는 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김동철 교수님 자신의 아들의 어떤 그 치부가 드러난 걸 아버지가 대신 학생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업을 안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수업을 강행했대요. 이게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고요. 지금 이제 뭐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자, 아들의 잘못을 본인이 대신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감성에 호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자식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대중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죄책감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 네. 그리고 또 위축감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고 네. 또 본인은 사실은 대학 교수로서의 지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의 그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아마 이슈가 상당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빠른 사과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로서의 역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네네.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맞아요. 좀 미흡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 본인 잘못이라고 했답니다. 강의 도중에요. 그런데 자식을 엄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로이킴 씨의 아버지도 모 대학의 이 잘 알려진 교수다 보니까 검색창에 보면 그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인물에 대한 프로필 나오는데 그 프로필에 변화가 생겼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이 로이킴의 아버지의 이 인터넷 포털에서의 인물 정보란이 있는데 네. 이 인물 정보에는 다 아시다시피 가족 관계가 있어요. 아하. 근데 이 가족 관계에 예전에는 아들인 로이킴도 들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 인물 정보에 변동이 생긴 것이 가족 관계란에 딸만 있고요. 아들인 로이킴이 삭제가 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포털 정보에서의 인물 정보를 변경을 하려면 네.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위임을 받은 가족이라든지 관계자가 증빙서류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제3자가 하려면 예를 들면 뭐 신문 기사가 났거나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어떠한 보도를 통해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인 아버지가 직접 인물 정보를 수정한 것이 아닌가 아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상황을 듣고 보니까요. 아버지가 정말 아들에게 정말 한때는 이 아들과의 돈독한 정도 예능에서 과시를 했지만 이제는 등을 돌린 걸까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로이킴 씨의 아버지가 난감해하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이 아버지가 지금 교수지만 네. 그전에는 사실 유명한 막걸리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로이킴 씨도 공공연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고 네네. 심지어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지막 작별인사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장수하세요. 아하. 그 유명한 막걸리 회사 회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아버지가 3년 전에 물러나면서
자신의 주식을 전부 아들에게 물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로이킴 씨가 이 회사의 대주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는 피해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이제 양조장 대표 51명이 모여서 이제 차린 회사인데 협동조합 네, 형태인가 봐요. 협동조합 형태예요. 돌아가면서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는다고 해요. 네. 실제로 로이킴이 갖고 있는 지분은 2%에 불과하다. 주주 중에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마치 이 회사가 로이킴 개인의 회사 내지는 로이킴이 단독 대표를 맡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로이킴의 아버지가 로이킴에게 그랬다 그러네요. 정준영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 진짜 이런 말을 했었나요? 예, 이 로이킴이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준영 씨와의 이제 친밀 관계를 얘기하면서 네. 이제 2012년도에 예능 프로예요. 근데 아버지가 TV에 나온 정준영을 보고 절대 친해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때가 이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같이 할 때였거든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같이 할 때 아버지가 보고 친해지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로이킴 씨가 이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018년 9월에 또 다른 인터뷰를 보면 네. 어렸을 때는 준영이 형의 모습을 닮고 싶었고 네. 정말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네. 또 배워야 할 점도 많고 그가 가진 모습을 수용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정준영 씨에 대한 애정을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얘기를 2012년도에 듣지 않고 정준영 씨와의 친밀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어른들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했던 쓴소리를 새겨들었다면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네.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자들의 두 사람은요, 정준영, 로이킴. 그런데 또 다른 절친, 이 사람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다는 누굽니까 대체 그 그 사람이? 사람이 에디킴인데요. 에디킴도 2012년 슈퍼스타 K에서 같이 정준영하고 로이킴하고 같이 경합을 했던 그래요?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절친으로 사실 이 사건의 단톡방에 있었던 인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건에서 수사 중인데요. 네. 지금 공식사는 입장을 밝혔어요. 3월 31일 날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네. 근데 불법물을 유통하거나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에서 올라오는 선정 사진을 게시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시간 정도 수사를 받은 거 보면 그런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찰도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더 진행할 예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에디킴은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느끼고 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말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달라요. 이 에디킴의 소속사가 밝힌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디킴이 단톡방에 속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몰카 등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세상에 뭐든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만 온라인상에 떠도는 선정적인 사진 한 장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요. 야, 그거 사진 한 장 올렸는데 뭐 대단하다고 지금 언론에 떠드는 거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뭐 본인들은 뭐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엄연히 이것도 범죄는 맞습니다. 어허. 물론 이제 본인이 몰래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올리면 그건 큰 범죄죠. 성폭력특례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선정적인 사진을 네. 올렸다 하더라도 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그 처해지는 죄는 맞긴 맞아요. 아하,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네네. 여기서 꼭 하나 짚고 싶은 게 네네. 뭐냐면 자꾸 이 버닝썬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아하. 연예인들 어떻게 보면은 이 연예인들 잡는 것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연예인이 사실 뭐 음란 사진을 올렸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온갖 탈법과 부정부패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네. 좀 수사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탈세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불법적인 검은 돈이 오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이 제일 관심일 텐데 지금 그 얘기는 거의 쑥 들어가고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연예인 관련 연예인이 뭐 했다더라 뭘 올렸다더라 뭘 퍼뜨렸다더라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걸 다 이런 여론을 다 감안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주차를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와봤더니 차가 없어졌대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확인해보니 밤사이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주택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목길에 하얀색 견인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된 승용차 뒤에 섭니다. 그리고 견인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승용차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저렇게 차량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안을 들여다보다가 네. 이 남성이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장면에서 이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저 흰색 차량을 견인해서 어딘가로 끌고 가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주인을 애타게 기다렸을 저 승용차가 향한 곳은 견인 차량 보관소가 아닌 보시는 것처럼 폐차장이었습니다. 허허. 아니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애초에 견인차가 견인에 갈 때만 해도 저 앞면 전면 유리부 보면 뭐 딱지 같은 게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아 이게 좀 뭐 불법 주차인가 보다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폐차장에 왜 끌고 가요? 팔아먹으려고 갔습니다. 팔아먹으려고요? 네, 이 사람이 50대 절도범이었던 거예요. 특수절도범이었는데요. 그 경기도하고 충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요. 네.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이렇게 도로나 지하 주차장 가면서 탐색을 해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끌고 가서 폐차장에다가 파는 건데요. 네. 이 총 24대였어요.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6,300만 원 정도의 세상에. 네, 금액이었는데요. 네. 견인차 끌고 가다 보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끌고 가는데 용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저 사람이 보면요 저 CCTV를 보면은 아무 차량이나 다 견인해 가는 게 아니라 뭐 한참 살펴봐요. 네. 이거 왜 그럴까요? 도로 상황이나 이 교통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통 경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냐면 견인 차량 기사입니다. 아 그런데요. 예. 근데 이 사람이 5년 동안 견인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속들이 잘 아는 거예요. 네. 어디에 어떤 차가 방치돼 있느냐. 그래서 장기간 이제 주차돼 있거나 네. 방치된 차량만 물색해가지고 이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정말로 자기의 기술 전문 지식을 이런 쓸데없는 일에 사용을 했네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 차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차가 없어진 이 피해자분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가지고 병원 생활을 하다 와보니 차가 없어졌어요. 연시 이렇게 오래된 차를 가져가는구나. 황당하죠? 그런데 모든 범죄를 보면은 어떤 그 범죄로 챙긴 물건을 또 사주거나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최단비 변호사님? 24대나 절도를 했잖아요. 네. 이 24대 절도에서 그러면 저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고차로 팔지는 않았어요. 하하. 원래는 중고차로 팔아야 돈이 더 들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절도된 차량이니까 중고차로 판매를 하려면 자동차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없으니까 중고차로 못 팔았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폐차장입니다. 하하. 이 차량을 폐차를 해서 이 폐차 네. 대금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50대 차량 절도범이요. 한 폐차장 업주에게 네. 한 대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하하. 돈을 받고 차량을 판매했고요. 네. 이러한 이 24대를 판매한 부당 이득금이 총 600여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니 김동철 교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뭐 타고 다니는데 아무 이상 없는 쌩쌩한 차가 자기 차가 한 대당 20-30만 원에 폐차된대요. 저도 중고차를 이렇게 팔아보면 네. 한 5-600만 원씩 이렇게 받거든요. 네. 자, 근데 이게 폐차가 되면 2-30만 원밖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자기 차에 대한 게 완전히 이제 폐차 가격이 돼버린 건데 이 그 범죄자가 이제 견인차를 계속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의심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냥 견인해간다 생각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네. 이제 성공 사례가 되게 좋았겠죠. 아하. 그리고 파는 것들도
되게 이제 그 위치라든지 이제 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처벌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네. 저희들도 그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곳에 네. 방치를 해둔다면 네. 이렇게 또 하나의 또 타깃이 될 수는 아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랜 기간 주차되거나 방치된 차량을 골라 범행했다는데 이것도 정말 어이가 없죠.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오래 주차가 되는 건지 방치된 차량인지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딱 오랫동안 견인차 기사 생활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번에 알아봤대요. 그래서 그런 차량만 쏙쏙 골라서 폐차장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폐차장에 팔아넘기고서 돈을 받은 거는 대당 20-30만 원이기 때문에 한 500에서 700만 원 정도 피의자가 챙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폐차장에 팔아넘긴 돈 대당 20-30만 원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남성 보면 수법이 참 지금까지 뉴스파이터에서 한 번도 안 다뤄본 수법 같아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견인하는 그 견인차를 모는 기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견인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를 잘 알아요. 그리고 앞서서 잠깐 나왔지만 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좀 새로운 차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장치가 좋아요. 문을 열거나 이렇게 하면 삐요삐요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연식이 오래된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차돼서 방치될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을 24대를 지금 절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피해자가 알아차린 것 이전에는 한 번도 신고가 들어온 바도 없었던 아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로 들키지 않을 범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상습 절도가 된 거죠. 김유희 프로파일러님, 네네. 동영상을 보다 보면은 저 사람이 문을 열어서 안을 확인하는 장면이 네. 나와요. 그만큼 문 개폐 장치가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다 보면 전화번호 같은 경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뭔가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난해 9월부터 3월까지 지금 네. 기간이라고 24대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앞에 지금 확정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런 수법들이라든지 아니면 루트를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전 단계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사람은 이 나쁜 짓 딱 들통났고요.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